오랜만입니다. 금정구 뇌주치 뇌알람 김정민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어지럼증인데요. 사실 어지럼증이라는 증상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른 증상들에 비해서 다양한 원인과 여러 가지 접근, 진단, 그리고 치료법이 나뉘는 증상입니다. 신경과 의사인 저로서도 모든 어지럼증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환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우리가 이제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느냐, 어느 과 의사를 만나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어지럼증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머리의 공간적인 위치의 변화, 머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뇌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미스매치가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전정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정기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귀 안에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전정기관에서 머리의 각속도라든지 그런 수치를 여러 가지 수학적인 적분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뇌에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달리고 있구나,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구나, 방향이 어떻게 돌리고 있구나 분석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시각계를 이용한 공감각적인 뇌 인지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전정신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위치를 파악을 하고 속도를 인지한다고 할지라도 차를 타고 가는데 일정한 속도로 긴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차가 오랫동안 달리게 되면 이 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지 정지해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시 잠들었다가 눈을 떠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차 안에서의 풍경만 봤을 때는 이 차가 달리고 있는지 멈추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쓰이는 게 바로 이제 시각계를 이용한 위치 감각의 인지인데요. 바깥의 풍경을 봤을 때 그 풍경이 변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차가 달리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신경계를 통해서 공감각적인 인지를 하고 나의 위치와 속도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의 미스매치나 에러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전정신경계의 문제, 시각계의 문제, 이 두 신경회로들은 결국에는 우리 대뇌 거칠이라는 인지 기능을 하는 그런 뇌 부위로 연접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달라지는 그런 두 신경계의 회로로 인해서 증상들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고 환자분들의 신경적 진찰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신경과 의사가 할 일은 신경계 회로 속에서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첫 번째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어지럼증의 원인을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어지럼증이 꼭 머리 안에 문제가 아니라도 생길 수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심장이라든지 빈혈이라든지 탈수 증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상황이나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원인들이 무조건 생긴다 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대사적인 원인들이 결국은 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 뇌가 어지럽다고 인지를 하는 것이죠. 1차적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사적인 또는 이제 뇌신경, 전정신경, 시각계 또는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한 어지럼증도 생길 수 있겠죠. 최종적인 어지럼증을 느끼는 신경계 회로는 뇌로 통하고 그 뇌 중에서도 대뇌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인지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말이 길어지고 좀 어려워졌는데 결국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만약에 평소와 다른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심한 어지럼증, 특히 움직임에 좀 제한이 생길 정도의 어지럼증이 생긴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정신경계 또는 시각계 쪽에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뇌피질, 소뇌라든지 대뇌라든지 또는 뇌관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방고리관이라든지 이석계라든지 그런 기관들의 문제가 어지럼증을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퍼센트로 그런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뇌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한 어지럼증과 완벽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경학적인 진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해서 이거 심하다,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거는 이석증 같다, 이거는 보니까 기립성 저혈압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맞을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증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평소랑 다른 어지럼증, 그리고 뭔가 심한 어지럼증과 운동이나 생활에 제한이 될 정도로 어지럼증이 다르게 발생한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경진찰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경학적 진찰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정신경계와 시각계
어깨 그리고 여러 가지 뇌신경계 쪽의 문제를 감별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석증일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비율로 이석증이 발생을 하고 또 심하게 고통과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석증을 완벽하게 증상으로만 구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석증은 신경학적인 진찰이 필요하고요.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거의 100%에 가깝게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뭐 MRI라든지 CT라든지 귀에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바로 신경학적인 진찰입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보통 현운 증상으로 많이 오세요. 어지럼증을 굳이 나누자면 단순 어지럼증과 또 현운 증상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주변이 빙 돈다든가 뇌가 빙글빙글 도는 그런 듯한 감각을 느끼는 증상이 바로 현운 증상인데요. 이게 급성으로 반복적으로 생겨서 구토, 속 미식거림을 동반을 할 경우에는 감별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이 이석증에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세방고리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어느 부위에 어떻게 우리 이석이 있느냐 또는 뭐 어떤 식으로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체위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물론 그것들은 이제 이석증이 진단이 되고 난 뒤에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이건 이석증이다 라고 뭐 이렇게 판단을 성급하게 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진찰을 하셔서 이석증과 비슷하게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경계 증상들을 감별을 하고 난 뒤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메니에르도 마찬가지예요. 말초신경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림프계 쪽의 문제,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다루고 계시긴 한데 귀 먹먹함이라든지 청력저하라든지 뭐 그런 불편감이 다시 동반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청력저하를 일으키는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증상만 가지고 메니에르다 아니다 라고 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증이라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어지럼증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본인이 겪고 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 전에 그런 어지럼증이다 아니다 정도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대처 방법이라기보다는 어지럼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나 평형 감각이 보존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걸어 본다던가 수저질을 해본다던가 글씨를 써본다던가 좌우로 손 움직임을 하고 그런 이제 방식을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드물게는 평형 감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중추신경계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어지럼증이 있다던가 구역과 고토가 동반이 된다거나 일상생활에 장애가 될 정도의 그런 어지럼이 생겼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물론 뭐 복시라든지 시야장애라든지 청력장애 같은 것들이 동반된 경우에는 빨리 오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뇌혈관 질환에 대한 감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진찰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정도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평형감각이라든지 이런 장애들에 대해서 본인이 체크를 조금 해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진찰과 검사가 물론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먼저 인지를 하셔서 병원에 올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한 점들을 조금 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걱정이 되시거나 좀 의심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서 신경과 의사의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꼭 권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는 분들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